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국내 시장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오늘장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한 줄 평 전해주세요. 네, 테마 득세하는 오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잘 가는 쪽이 좀 테마 종목들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세요. 네,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올라가서요. 아마 증시 접근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좀 어려웠고 거기다 이제 저는 좀 다 정리를 했고요. 방향성이나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나 여러분도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정리 안 되신 분은 이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왜 갑자기 올라갔느냐.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이라든지 뭐 저PBR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뭐 좋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솔직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성장주의 이 파이가 좀 나눠 먹기 형식으로 가면서 어려워졌고 글로벌 증시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의 이제 어제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어제 뭐 추세대를 좀 유지하면서 뜨긴 했습니다만은 좀 의외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보자. 어쨌든 무섭고 과열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하락 추세로 갈 기미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죠. 지금 미국 시장에 어제 CPI가 충격파가 있었는데도 하루 만에 그냥 뭐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요소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역시나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좀 겁이 나고 연동관계로 좀 가다 보니 또 국내 양대 시장이 미국만큼 연동관계를 강하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를 이렇게 연동관계로 비교를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달러 인덱스 105불까지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하루 좀 빠졌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때문에 빠진 건지 달러 인덱스하고 음봉으로 가면서 10년물 국채가 뭐 오른 건지 연동관계, 주된관계와 종된관계의 파악도 좀 중요한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이런 쪽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가고 있고 또 금리 인하가 미뤄졌는데도 투심이 크게 미국 시장을 안 흔들리는 반면 국내로 좀 넘어와 보죠. 자, 국내로 넘어오니 코스피 지수가 2624선, 5일선에 했던 키 맞추기를 좀 시작하고 있고 갭으로 좀 뚫려서 내려왔죠, 어제. 오늘 갭을 이제 좀 메꾸는 모습인데 정확하게 아직 못 메꿨습니다. 음봉이 됐기 때문에. 어제 갭으로 떨어뜨렸고 여기를 이제 양봉으로 메꿔야 되는데 쉽게 안 메꿔지는 모습. 결국은 이제 파이는 적은데 연동관계는 더디고 저PBR 정책으로 수급은 가고 있고 주력주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더 작은 자금으로 순환매가 가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증시 자금을 보게 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나 보통 50조에서 54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말씀 좀 드렸는데 예탁금이 어제 이제 52조 9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54조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는 섹터가 하나 더 생겼으니 저PBR 정책이라는 이 섹터가 더 생겼으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가는 것만 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테마들이 득세하면서 뭔가 퍼포먼스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수나 프로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싫죠. 그런데 오늘 뭐 뒤에 추돈도체 이런 거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 저처럼 그냥 조금 기간을 더 늘리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지금 지수는 올랐습니다만 체감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2월 16일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시고 2월 26일부터 살짝 반등. 제가 데일리 방송하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3월 4일부터 중국 양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월 첫째 주까지도 시장이 안 좋을 공산은 있습니다. 양해 때 뭐 좋은 내용을 아무리 중국에서 발표해봤자 분명히 시장의 평가가 박할 거예요. 기대치만큼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러프하게 늘려가지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지수가 조금 흔들려서 내려왔을 때도 그러면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매 쪽으로 3월 초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새는 수급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수익이 생각보다는 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3월까지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장에서 특징 섹터 세 가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2차 전지하고 게임 초전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게임 관련한 전략도 들려주시고 초전도체 오늘 또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함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오늘 반등이 좀 있기는 한데 종목별로도 그 탄력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평 보실까요? 네, 바닥을 지나가는 중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가고 올라갈 수 있을지 2차 전지도 추가적인 전략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지 자체에 관해서 늘 출발을 이제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매출액이 성장되지 않으면 성장주의 일환으로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다 매출액 성장을 해가거든요. 단지 뭐 작년 같은 퍼포먼스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뭐 같이 SDI를 해갑니다만은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것들이 어디냐 이걸 지금 좀 타진하는 쪽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한 주 한 주 흐르고 월봉이 하나씩 만들어질수록 단단해져 가는데 조금 보는 관점은 저는 틀린 것 같아요. 과대낙폭에서 우리가 전방산업이 안 좋아서 이미 떨어졌다는 건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과연 그 전방산업이 안 좋아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디부터 반등이냐 이런 쪽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대형주부터 오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합리적으로 결국은 셀메이커 업체들이 먼저 선두주자에 서면서 뒤에 소재 업체들을 끌고 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실적 부진은 단기 소나기일 뿐이고요. 뭐 캐즘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게 오늘 관세청에서 나왔죠. 이제 매달 이제 관세청에서 무역 수지를 발표하는데 매달 1일에 발표를 합니다. 뭐 이례적으로 가끔 뭐 10일, 20일 이렇게 발표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뭐 약간 뭐 좋았을 때 홍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매달 1일 나오는 걸 합쳐져서 분기 실적을 대강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관세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극재 수출이 물론 전년 동기 비해서는 많이 쪼그라들었긴 했지만 전월 대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좀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반등의 속도입니다. 반등의 속도고 반등의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규모의 성장을 해가니까 셀메이커들이 속도 조절만 좀 하는 쪽 같은데요. 오늘은 독특하게 LG화학 먼저 좀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지금 38만 원까지 빠졌다가 4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화학업체들이 좀 강한 것도 있고 50만 원에 한번 걸릴 것 같아요. 주봉 모습인데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공장 미국에 짓는다고 했는데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연에 한 2, 3조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LG엔솔의 비중을 80%까지 안고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LG엔솔 지분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며칠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분 매각하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걱정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LG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안 좋은데 이 돈 마련을 위해서 또 이걸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좀 이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안 그러면 LG 엔솔을 팔아서 자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미국에 이제 연에 2조에서 3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면 결국은 기업 쪼개기해서 IPO 상장, 양극재단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에 관해서 양극재단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주관적이고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 SDI 좀 볼게요. 같이 해가는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SDI 이제 3359 6% 했는데 5% 언제쯤 하십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직 주봉이 이제 한 2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40만 원대 바닥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월봉 하나 가지고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나 이런 게 붙어주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방 선업이 좀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요번 달까지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자 정리를 하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안에서 지금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 엔캠 지금 월봉 모습인데 이번 달에만 종가 기준으로 68%가 뛰었거든요. 뭐 아직 쉽게 죽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해질이 뭐 사실 양극재단보다 클 수는 없고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전대도 있고 뭐 기타 수조 쪽에 또 2차전지 장비도 있고 어제 엠플러스가 갑자기 튀었잖아요. 좀 순환매 형태가 장비 소재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전해질은 좀 부담스럽고 기타 수조 쪽에 남은 게 도전제 그리고 2차전지 장비가 지금 호실적들이 좀 예견돼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거든요. 단기 슈팅 정도고 거래량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좀 관심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JEO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쪽에서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 CIS하고 기업 IR이 여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내일인데 PNT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 또 이렇게 섹터별로 계속 해석을 주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잘 따라오시면 2차전지 종목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쪽을 주셨던데요. 사실 게임 쪽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다 간다기보다는 뭐 실적 한번 나왔을 때 튀고 종목별로만 한 번씩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섹터는 한 줄 평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소외주 반등인데 추세는 물음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갖고 가기에는 게임주들 조금 더 업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게임즈를 오늘 준비한 이유는, 어쨌든 이게 저와 이제 은변호 앵커님이 만들어가는 코너인데, 좀, 사실 뭐 2차전지나 반도체를 다루면 뭐 좋습니다, 더.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도 있겠지만, 게임주 가지신 분도 있고, 저라도 좀 다뤄드려서 주식시장의 다양성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분명히 게임즈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내지는 또 신규 공략, 소외주 찾다 보니까 너무 바닥권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고 공략하시는 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파노 기대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파노 하냐. 아마 지금 요새 경제방송에서 거의 게임을 다루지 않는데, 파노에 열광하는 이유, 뭘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이요, 글로벌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에 그럼 영향력이 있느냐? 중국에 있습니다. 거의 중국이 먹여 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넥슨의 게임, 땡땡 게임 있습니다. 뭐, 굳이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고, 이런 게임들 전부 중국이 먹여 살렸고요. 뭐, 그냥 일명 던파라고 합니다. 뭐, 던파.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도 거의 중국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자 파노를 기대하는 이유, 파노 기대감 나올 때마다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 모습은 크래프톤이에요. 이제 외자 파노 뭐 게임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가 다시 파노 열겠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15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찌 됐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적으로 과대낙폭에서 이제 반등은 됐는데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일단 실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 실적 회복이 빠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 크래프톤이 대장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을 잡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NC소프트 보시게 되면 NC소프트 같은 게 원래 대장주였는데 작년에 지금 1,300억 찍었고 2022년에 5,500억 찍었습니다. 실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적 회복이 좀 되는 쪽 내지는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는 쪽만 공략을 좀 하시는 게 맞고 과대낙폭에서 리바운드를 이제 좀 먹겠다 하면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서는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없어요. 예전같이 우리가 플레이 투 더 언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부분. 그러면 이제
게임소프트 안에서 이렇게 크래프톤 같은 종목도 올라왔고, 오늘 W게임즈도 좀 갑니다.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카드, 뭐 포카, 뭐 이런 건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 2,100억, 올해도 2,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선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33,000원에서 46,000원까지 소리 소문 왔어요. 근데 주도주 따는 아니지만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게임 섹터 안에서 실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중국 시장 판호 기대감이 왜 열광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그 게임이 MS 내지는 뭐 MS라고 좀 해야 되겠죠. 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잡아놓고 단기간에 이런 게임주 종목들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를 아직 주도주에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지 전략으로 소외주를 공략할 때 이건 좀 많이 빠졌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데 좀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지 난 주도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끌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낭패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기간 투자를 해가지고 낙폭과대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섹터 전반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게임 대장주라고 하면 NC소프트나 크래프톤, 뭐 주가 흐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도 쪽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곁들이 종목으로 낙폭과대를 찾으셔서 약간의 좀 소소한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전략을 게임주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테마에 대한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한 줄 평 어떻게 보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지금 벌써 2024년 2월까지 오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난이나 힐난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요. 주가가 이제 반응한 게 보면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본질인데 어떤 형태로든 매수세가 더 높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다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도 아니라고 하고, 정말 유명 인사들 아니라고 하고, 대학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초전도체라는 지난번 LK99 말고 물질이 있습니다. PCPO, SOS 이건데, 이 실험 결과 지금 공개하겠다. 지난번 그 대학 교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시죠. 교수님이니까 뭐 워낙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겠지만, 설왕설래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신성 델타테크 모습. 그리고 오늘 덕성이나 서남 지금 상한가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다 밝혔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무관하다. 근데 상한가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인데 결국은 저도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실체와는 무관해 보이고요.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이나 시황이 좀 전제 조건이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이 늘 그 시황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시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적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맞을 거예요. 워낙 뉴스플로우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체와는 좀 무관하게 보이고요. 단지 정말 이제 찐이다. 참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주가 더 가겠죠. 과학계 혁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접근을 생각하고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매도가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익절 내지는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쪼개도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그 등락 과정이 좀 크고요. 분봉 정도를 켜놓으시고 본인의 합당한 수익률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빠져나오고 내지는 손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들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언급드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대응 정도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섹터에 대한 해석 함께 들어봤고요.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지난달 말쯤에 추천해 주셨던 카카오를 오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지금 6만 원 선 넘었고 당시에 이제 전문가님이 6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주셨거든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리뷰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목표가는 변함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카카오가 뭐 매출에 다변화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아직 그 모델들이 신사업에 대한 것들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실적은 확실히 좀 기반이 되는 쪽이거든요.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올해 다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이니까 저는 뭐 6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지고요. 지주사격 치고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지주사 이런 것보다도 과대낙폭에서 수급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좀 갖고 있고 최근에 뭐 연기금이 좀 팔았습니다만은 개인 투자도 같이 좀 가세한 쪽이라서 여전히 6만 4천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잘 나오고 주가도 6만 원 선 넘었는데요. 일단 목표가 6만 4천 원까지 홀딩해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그러면 관심 종목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저한테 예전에 큰 수익을 안겨줬던 PNT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살짝 언급을 주셨던 것 같은데 포인트 같이 짚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시장에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PNT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 롤트롤에 뭐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전국 공정이 좀 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다들 고생하시니까요. 전국이나 뭐 조립이나 활성화 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전국 공정이 조금 더 시장 자체에서는 중요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PNT 자체가 신사업을 봤을 때 LFP, ESS 이걸 해간다는 게 너무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사업 보게 되면 전지방용 티타늄 이 신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주장고 말할 거 없고요. 단지 이제 매출이 인식입니다. 2차 전지 장비는 분해 조립을 해서 다시 해외 가서 다시 결합시켜서 가동시켜보고 테스트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인식이 잡히는 쪽인데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조금 미뤄졌어요. 어찌됐건 공장은 증설하니까 뭐 물건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근데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차트 모습 좀 보실 텐데 저는 과대낙폭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리바운드 구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속도만 좀 뺀다면 결국은 이기는 게임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전해질이 이렇게 먼저 갔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다 뭐 양극재가 쉰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닌데 요 다음번에는 조금 어제 엠플러스가 시동 걸었거든요. 매출 인식 실적.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양극재 단들 돌고 이렇게 좀 순환매가 섹터 안에서 좀 일어난다면 더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 일단 짧게요. 1차 목표가 46,000원 제시하고요. 방송이다 보니까 손절 채우겠습니다. 손절 37,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기술력은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은 매출 인식 기간에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시장이 좀 도와준다면 조금 더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 한 15% 정도 산정해 주시면서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7,0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